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독도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번 시간부터는 남북 통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남북 통일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죠. 자, 우리 이거 사회 시간에도 배우는 주제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도덕 시간에도 공부했던 주제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에 또 주제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 과목에서만 꼭 통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도덕 과목에서도 통일을 배우고, 그치? 국어에서도 배울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쳐서 공부하는 걸 우리가 융합이라고 그래요. 합친다. 네, 하나로 융합한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 한번 볼까요? 남북 통일이 왜 필요한 까닭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요즘 친구들은 확실히 통일을 반대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통일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 물론 교과서에서 남북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물론 여러분 개인이 또 나름대로의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이유하고 자신의 생각하고 한번 잘 비교해 보면서 남북 통일을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죠. 바로 우리가 1950년 6월 25일에 바로 한국 전쟁이 있었죠.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서 싸우게 되었고, 결국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맺게 되었죠. 휴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전쟁을 멈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전쟁을 지금도 멈추고 있는 상태야. 전쟁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건 종전이란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종례할 때 끝낼 종자를 쓰는 거지.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70년 전이 되겠죠.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분단 상황이 지금 무려 70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다. 남북 분단으로 나타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지. 첫 번째,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다. 남한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 계속 우리 요즘에 뉴스들을 보면 북한에서 자꾸 오물풍선을 보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또 이에 맞서가지고 뭐 탈북민 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또 풍선을 막 보내고요, 북한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 북한이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보낸 적도 있고, 또 그다음 북한이 뭐 얼마 전에 뉴스에 주장했죠. 우리나라 군대가 보낸 무인기가 뭐 김정은이 있는 집무실 위를 지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자꾸 뭘 쏴요? 미사일을 자꾸 발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다음 또 요즘에 북한이 바로 러시아에 파병을 했죠. 자, 여기 북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군사적인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화가 나게 하는 게 도발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오는 걸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해외 뉴스에 김정은이 막 미사일 쏘고 막 핵무기 개발했다 막 이런 내용이 독재자다 막 이런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오면 곧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약간 불안감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도 옛날엔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와보고 나서 대한민국이 되게 발달돼 있고 생각보다 안전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한테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이 조금이나마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마다 굉장히 많은 돈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21년에 보면 무려 52.8조.
그러니까 약 53조 원을 사용하고 있다.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의 우리나라 정부가 쓰는 돈의 약 한 10% 정도를 항상 이렇게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당연히 군인들한테 뭘 줘야겠어. 국방비 하면 군인들한테 월급도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군인들 뭐 먹는 식사비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무기를 구입하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이런 무기들을 정비하는 것 등 아주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53조면 매년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라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더 늘어나서 아마 60조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남한과 북한으로 헤어져 사는 이산 가족. 뭐 우리가 이렇게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하나의 나라였는데 무슨 이유로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휴전이 되어버리면서 가족과 못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남쪽에 살다가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휴전이 되면서 그냥 북쪽에 갇혀버린 이런 사람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경제 공부할 때 현대의 정주영 회장, 현대를 만든 이 정주영 회장의 원래 고향이 바로 이 북한이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도 자기 친척들하고 떨어져 있는 이산 가족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는 내 형제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 게 바로 이산 가족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남한과 북한에서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 말, 그 다음 문화 등 생활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는 이걸 빙수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단얼음이라고 부른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한자어 계열을 아직도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북한은 자신들은 한자 웬만하면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북한은 순 우리말을 좀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뭐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북한은 얼음 보숭이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달라진 말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이런 것도 들은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먼저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이 불고기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고기를 사다 주면, 우리 불고기는 그 소 불고기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지글지글 먹는 전골 같은 그런 불고기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 불고기를 사줬더니 아 이거 불고기 아니라고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가 먹는 삼겹살 있죠. 이 삼겹살을 그 사람들은 불고기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아무래도 우리가 잘 못 사니까 돼지고기를, 신선한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겹살이 먹고 싶은 거지. 근데 북한은 불고기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도대체 평화를 이루어야 될까?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저 어디 무인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다 쳐봅시다. 이 섬에 무슨 이유로 떨어졌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가 거기에 떨어졌고, 미국 어린이도 떨어졌고, 프랑스 어린이도 떨어졌고, 베트남 어린이도 떨어졌고, 가나 어린이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북한 어린이도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무인도에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는 모두가 같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국가가 달라도 모두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도에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는, 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다른 건 뭐겠어요? 말이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사용하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겠죠. 영어로 소통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안 쓰고도 딱 한 나라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 있잖아. 그게 바로 누구야? 북한이잖아. 물론 70년이 지나면서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 달라졌지만, 낱말들의 뜻 하나하나는 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소통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왜 통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뭐 미국 사람이랑 통일하자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베트남이랑 통일할 거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왜 통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북 통일이 이룬다면 자, 첫 번째는 자, 뭐가 사라진다? 전쟁의 불안감이 사라진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전쟁 걱정 없이, 그렇지?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요즘엔 뉴스에 맨날 막 북한 이야기 미사일 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혹시 전쟁 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전쟁에 대한 불안감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분야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이 돈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발전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 기술에 더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다자녀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등등을 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남한은 발전된 산업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더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다음 네 번째, 우리 한반도의 지리적인 장점을 이용한다면 교통이나 물류도 발전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이 막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유럽 다른 나라들을 자동차나 철길로 갈 수가 없죠. 자동차로 가려면 배로 실어 날아야 되고, 그렇죠? 또는 비행기를 타야 되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통일이 된다면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유럽이나 다른 나라 철도 아니면 고속도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또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나타나는 문제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나라가 서로 이렇게 보시면 남한이 훨씬 많은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거의 압도적이죠. 그래서 우리 밤에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요, 남한은 엄청 밝아요. 우리 길에도 보면 가로등이 다 켜져 있고 여러분 집에서 막 전기 불 켜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평양을 제외하고는 다 엄청 껌껌하게 어둡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보면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석탄은 보면 우리나라는 석탄보다는 석유를 많이 써버리죠.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더 많은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쇠를 만드는 철광석도 북한 지역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양이 있다. 그래서 남북한의 이런 산업, 천연자원과 관련된 자료로 알 수 있는 점은 결국 뭐예요? 남한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발달된 산업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뭐가 있어요? 기술력이나 산업은 좀 떨어지지만 천연자원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된다면 더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자, 자료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기술력과 천연자원을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 다음 밑에 아까 보시면 교통과 물류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유라시아 횡단철도,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철도가 연결된다 라면 다른 나라와 쉽고 더 빠르게 교류할 수 있고 교통과 물류 수송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부터 이렇게 철도를 타고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하바롭스키 쭉 가서 울란우데, 이르쿠츠크 이렇게 쭉 가서 기차로 모스크바를 거쳐 이렇게 베를린, 그 다음에 파리, 로마, 런던, 리스본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 또 물류도 옮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남북 통일로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결국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차이는 극복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그리고 가족과 헤어져 슬픔을 겪는 이산가족의 문제도 결국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전쟁의 불안감을 줄여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국방비를 줄여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남한의 발전된 산업과 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합쳐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다. 그 다음, 한반도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서 교통과 물류도 발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산가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평화의 생명의 땅 비무장지대는 어떤 곳일까라는 것이죠. 자, 비무장지대는 말 그대로 군사적 충돌을 막고자 군대의 주둔과 군사시설 설치를 하지 않기로 정한 곳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남한과 북한은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과 각각 2km씩 떨어져 있는 거야. 서로 붙어 있으면 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4km를 비무장지대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휴전선이 여기 있는 오른쪽에 빨간 선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서로 들어가지 않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연천군에 이런 비무장지대가 있죠. 비무장지대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각종 동물들이 잘 살아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비무장지대를 남북분단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최근엔 평화의 상징과 생태계 보존의 장소로 주목하고 있다. 제두루미, 금강초롱, 사냥, 이런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습지 등 자연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희귀식물이 자라고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다. 비무장지대 가까이는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박물관이나 공원, 탐방로 등이 있다. 이곳을 방문하여 남북통일과 평화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임진각이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평화공원이 있다. 여기서 북한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통일의 필요성 카드뉴스는 우리 도덕 시간에도 많이 해봤고요. 스스로 확인해요. 남북통일을 이룬다면 뭘 줄일 수 있어요? 국방비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남북통일로 남한과 북한이 헤어져서 하는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이산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암호는요. 자, 우리 남한과 북한의 휴전선을 경계로 비무장지대, 그걸 영어로 하면 DMZ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비무장지대. 이곳에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암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